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일제의 조선 통치 방식과 그 다음에 경제 수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그 시기에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운동의 언제나 핵심이 되는 기준점이 뭐냐?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운동 이전에, 즉 1910년대에는 어떤 민족운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1910년대의 민족운동은 192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준비 단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선 국내에서, 즉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반도 내에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 결사 활동이 전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항일 의병이 1915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905년에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7년에 군 조직이 해산이 되면서 군인들이 합류하는 정미의병으로 발전한다고 했죠. 물론 1909년 이후에 남한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의병 활동이 힘들어지긴 하지만 1915년까지 소수의 유격대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응언이라는 의병장입니다. 이 최응언 같은 경우는 평안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쉽게도 1915년에 체포가 되고 처형이 되면서 이걸 계기로 의병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그 이전에 의병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다양한 애국계몽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인 단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입니다. 이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의병 출신의 유생이었던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지시로 조직을 한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자, 고종의 비밀 지시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건 복벽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오른쪽에도 나오지만 복벽주의라는 건 나라를 되찾아서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는 주장입니다. 즉 왕정의 복고를 목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왕정이라는 건 대한제국이 되겠죠. 대한제국의 회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비밀결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계획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누구한테 발송을 하려고 했냐면요. 일본 총리와 그 다음에 조선 총독에게 이걸 발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 발각되어서 해체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권 반환 요구서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권을 빼앗긴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라는 걸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일으키려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이게 발각이 되면서 해체되었다라는 거. 독립의금부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최기중이라든지 아니면 박상진 같이 경상도 대구 지역에서 애국계몽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15년에 결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화정 형태의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초로 이런 공화정 형태의 근대국가를 추구했던 애국계몽 운동단체로 이제 신민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이 즈음 되면 약간 일반화되는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그 국권이 온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중심이 된 공화정의 형태의 근대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 거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대한광복회입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이런 공화정 형태의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대식 조직을 마련했고요. 군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실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였던 거죠. 자, 군자금, 즉 군대식 조직을 운영하려는 이 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발각되어 해체되기는 하지만 이 공화정 형태의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조직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평양의 숭의 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된 송죽회라든지 아니면 대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된 기성당 같은 비밀 결사들이 조직이 돼서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 당시 학생이라는 건
그 시기에 앞서 나가는 지식인이고 엘리트 출신들인 거예요. 그 지식인 엘리트들이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비밀결사 조직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졸업을 하고 나서 각 지역의 또 교사가 됨으로써 활동 영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1운동 때도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당시의 학생이라는 건 그냥 그 당시 모든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또래에 가장 앞서 나가는 지식인, 예비 지식인 층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예비 지식인 층들이 그 당시 사회 문제, 그러니까 식민 통치겠죠. 여기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1919년에 3.1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1920년대에 다양한 사회활동도 가능했었던 거겠죠. 1910년대에 이제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국외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국외에서의 활동은 첫 번째로는 만주 지역,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연해주 지역, 그 다음에 미주 지역,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죠. 이 미주 지역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만주와 연해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반도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잘 살펴보시면 여기 한반도가 있고요. 이렇게 한반도 북부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주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 만주는 크게 또 둘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을 북만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만강과 압록강 주변 지역을 남만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만주 지역이 또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둘로 구분되는 핵심은 뭐냐면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기준으로 오른편, 그러니까 동편이죠. 두만강이 흐르는 지역. 이 지역을 과거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간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간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 남만주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서간도 지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도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북간도 지역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둘 건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옛날에 배워서 좀 헷갈리죠.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의 승리를 거두면서 맺은 조약이 베이징 조약인데 이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해줬습니다. 그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는 과정에서 요 해안가 땅을 얻게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바로 연해주입니다. 이 연해주는 그러니까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이었는데 만주랑은 이제 별도의 지역으로 러시아의 영토가 된 곳이죠. 요 연해주 지역의 위치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해주는 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번에 강의를 올리면서 이 지형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하나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 읽어보면은 선생님이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요. 특히 19세기 말부터 중요한 게 이거예요. 19세기 말부터 다수의 한국인들이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동북 지역 있죠. 이 동북 지역에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땅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살기도 힘든데 저기 북간도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간도 지역이라든지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지금 놀고 있는 땅들이 되게 많다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차라리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19세기 말부터니까 1800년대 말부터다 보니까 이 간도와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 즉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은 규모의 한인들이 이주를 해 있는 상황이었고 터전을 잡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요 북간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서 그 한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점점 더 준비되고 활성화가 되었던 거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시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운동기지를 건설한다?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다라는 거죠.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만주에서 펼쳐지는데요. 서간도에서 펼쳐지는 활동의 중심은 바로 신민회입니다. 이거 배운 거죠, 우리. 신민회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신민회가 이주를 했던 곳은 북간도 지역이 아니라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간도 지역이었습니다.
서간도 지역에 있던 삼원보에 경학사라고 불리는 자치기관, 그러니까 한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통치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을 하고요. 여기에 신흥강습소라는 독립군 양성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우리 이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이 되면서 이후 활동하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 되었던 거죠. 어디가 주도했다? 신민회가 주도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북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9세기 말부터 이미 수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용정촌이라든지 명동촌 같이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해 있는 집단 마을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즉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겠죠. 자, 거기서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간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경학사와 비슷하게 자치기관의 역할을 했고요. 이 외에도 서전서숙이라든지 명동학교 같은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민족 교육을 해서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 우리가 또 좀 기억을 해둘 단체가 뭐가 있냐면 중광단이라는 항일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광단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 종교가 뭐냐? 대종교입니다. 이 대종교 같은 경우는 1909년에 창시된 종교로 우리의 민족의 시조라고 불리는 단군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신흥 종교였던 거예요. 민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던 거겠죠. 이 대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이 바로 중광단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항일적인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겠죠. 그러다 보니 3.1 운동 이후에는 이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라고 불리는, 이건 독립군 부대입니다. 독립군 부대로 중광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1920년 초부터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되었던 이제 1920년에 큰 승리가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요거는 이제 3.1운동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도 마찬가지냐? 연해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해주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의 중심 도시였는데요. 이 지역에 신안촌이라고 불리는 한인 집단 거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신안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업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권업회도 아까 살펴봤던 중광단하고 비슷하게 항일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연해주 내에 있는 한인들 중에 항일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였는데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일본에 배척한다라고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협회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실업. 그러니까 산업이거든요. 산업을 뭐 한다? 권장한다. 장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단체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항일단체였던 겁니다. 이걸 주도했던 게 이상설과 이동휘라는 인물이었고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1914년에 이 권업회를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일종의 망명정부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방해를 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은 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겠죠. 자, 그리고 기억해둘 거, 이제 사회주의 활동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아까 위에서 봤던 이동휘가 중심이 돼서 한인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도 러시아 지역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결성이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것,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 지역이라는 건 대표적으로는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국과 멕시코에 노동 이주, 노동 이민을 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기 교과서 137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한 결과 이 미주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친목단체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친목단체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첫 사례가 뭐냐면 이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이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거 누구냐면 우리가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결과 재정고문인 메가타와 외교고문인 스티븐슨이 임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스티븐슨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긴 했는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전하던 인물인 거예요. 상당히 친일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저격 사건이 결국엔 성공을 하고 그 저격에 성공을 했던 인물들이 법정에 이제 회부가 되겠죠. 결국엔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 스티븐스 사건 저격 재판 과정에서 그 피고로 고소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결성이 된 게 바로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결성된 대한인 국민회가 점점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가 그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미국의 처음 거주지로 삼았던 곳이 하와이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와이로 노동 이주로 온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하와이 지역에서 또 다양한 이제 독립운동 지원 아니면 독립운동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용만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군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 결과물이 뭐다? 대조선 국민군단이 되겠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창립한 군사교육단체로서 이 군사훈련을 실시를 해서 훗날에 이제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뛰어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준비 활동들을 했던 거겠죠.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내용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활동은 쉬운 편이 아니었겠죠. 국내에서 비밀결사 운동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비밀결사 활동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3.1운동이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1910년대 이제 국외에서의 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준비? 훗날에 독립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독립전쟁 같은 경우는 이 3.1운동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3.1운동이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 내용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역사 생각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Q1 같은 경우는 사실 정리를 다 했죠. 복벽주의와 공화정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특히 이 대한광복회가 추진해왔던 이제 이 공화정 형태의 근대국가 건설 목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중학교 때.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에는 공화정 형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결국엔 계승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Q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 내가 과연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떤 입장이고 어떤 활동들을 했을 것이냐, 이런 것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